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중국 홈쇼핑 방송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홈쇼핑이나 중국 방송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의 기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뭐 그런 아나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아나운서로 제가 입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닌데, 중국에서는 뭐 당연히 외국인이 아나운서 시험 자체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거기는 이제 대학교에 전공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아나운서가 되기는 어렵죠. 또 연예인이 아닌 이상 방송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홈쇼핑을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다녔던 그 엘사에서 고용 채용 공고가 떴는데 이제 거기서 중국 관련된 인력도 뽑고 있었고 한국에서 일할 인력도 뽑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국 홈쇼핑에서 게스트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중국 홈쇼핑에서 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관련돼서 뜨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넣고, 저는 이러이러한 중국 관련된 인재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중국에서 이러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그 자리를 제 나름대로는 그냥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력서를 넣고, 그때 똑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게 중국에 계신 이사님께서 딱 그거를 뭐랄까 이렇게 픽 하신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정말 중국에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사님 덕분에 제가 있지도 않은 자리, 채용 공고죠. 거기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했고 그분이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뭐 제 포부를 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인재가 필요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인연으로 제가 그때 중국 주재원으로 발탁이 돼서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연수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홈쇼핑 게스트로 뽑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원하던 중국어로 방송을 원 없이 했었죠, 그때. 지금은 홈쇼핑보다는 모바일 쇼핑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맘만 먹으면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그런 플랫폼에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서 열심히만 하면 그런 왕홍이라고 하죠. 그 인터넷 스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하게 이제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건 일단은 중국 홈쇼핑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홈쇼핑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홈쇼핑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중국에서 활동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중국 홈쇼핑에서 일을 하는 건 한국과 환경도 너무너무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치만 재밌었죠. 그때 중국어도 진짜 많이 늘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MC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니까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방송 이제 진행하는 거에서 받았던 충격들은 잊을 수가 없고요. 내가 중국어를 이렇게 못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홈쇼핑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때의 기억들을 많이 좀 공유하고 또 제 시행착오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중 MC, 중국어 MC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뭐 영어 MC나 한영 MC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중국어랑 한국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즉 그런 일들이 차차 한중이 좀 발전을 하고 또 한류 이런 게 엄청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이런 거에 관련된 수요도 막 늘어나고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또 그런 게 많지 않았고 홈쇼핑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있었을 때 제가 거기서 게스트한 최초 한국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저 매진도 나름 찍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막 게스트들만 모아가지고 뭐 탑 게스트에서 그거 선발해가지고 하는데도 탑 5인가에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여러분께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건 뭐 통번역, 뭐 저처럼 진행을 하는 거, 강의를 해서 강사를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그런 직업들은 내가 이제 깃발을 꽂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꽂아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가 거기서 경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내가 깃발을 꽂으면 그게 사실은 길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높고 경쟁이 치열하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 바퀴 이렇게 꾸면 없던 자리를 내가 사실 만들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아다리가 잘 맞으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운과 뭐 그런 실력과 성공한 사업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결국엔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냥 결과에 껴맞추는 그런 얘기고 그 사람의 어떤 일정 부분의 실력 그리고 타이밍이 딱 잘 맞아 떨어져야 내 시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내서 그렇게 성공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거 동감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했던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때 방송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잘 찾아보시면 아마 본인에게 딱 맞는 어떤 그런 걸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지금 목이 약간 쉬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께서 관련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호빵스는 오늘 피곤해서 자요. 응? 이 호빵이 인사하고자 이제 인사할 거야. 호빵 인사해 인사. 간식을 주면 일어납니다. 호빵 너 간식도 필요 없어? 간식 줄게. 넘날이 졸린 거 호빵이 졸려서 못 일어나. 아이 졸려서 못 일어난대요. 오늘은 그냥 누워서 인사할게요. 안녕. 끼우 끼우. 여러분 저도 안녕.